일단 A 씨가 한하경 씨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튜브 한 채널에서 공개를 했는데요. 한하경 씨가 본처인 A 씨를 향해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네. 합니다. 불임이라서 임신을 못해 남편과 평소 성관계를 안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임신을 시켰으면 책임을 지는 게 도리다. 남편 관리나 똑바로 해라.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A 씨의 주장입니다. 이 네네. A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또한 A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한하경 측에서 먼저 아기 초음파 사진과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남편 B 씨와는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. 이혼을 결심했지만 근데 이 남편이 재판 날짜에 오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라는 현재 이 상황까지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. 네. 이 그 아내분 주장에 따르면 또 뭐 자궁이 좋지 않아서 네. 한하경 씨가 자궁이 좋지 않아서 뭐 이렇게 약간 조롱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남편이 만난 여자들 중에는 내가 최고였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이제 A 씨의 주장이죠. A 씨의 주장. A 씨의 네. 주장. 네.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당사자 본처죠. 당사자로서는 진짜 너무 좀 쇼크기도 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? 모욕죄 이런 거 어떻습니까? 예. 해당되지 사실 않는지. 이게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모욕죄 성립은 좀 어려운 게요. 모욕죄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여러 명한테 얘기해서 계속 퍼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설사 한 명한테 얘기를 했더라도 그게 이제 전파 이론이라고 하는데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이게 알려져서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그 모욕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본처한테 그냥 1대1로 보낸 문자고 본처 입장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욕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보통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모욕죄 성립은 좀 어렵습니다. 아 어려워요 이게요. 네. 이게 대부분 뭐 좀 이렇게 반성하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약간 A 씨 주장 말하는 약간 좀 화를 냈다 이렇게 네. 조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A 씨에게 이제 보낸 이유가 뭘까요 한하경 씨가 이렇게? 그러니까 이제는 한하경 씨의 주장을 들어봐야 네네. 되는데 네네. 한하경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 한하경 씨와 A 씨의 이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.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자에 의하면 한하경 씨가 나도 피해자다. 같은 피해자고 같은 여자니까 내가 이 B 씨, 너의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연락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A 씨가 그 카톡을 보고 밑에 답장으로 잘 읽어봤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후 B 씨가 A 씨와 함께 이 자신을 향해서 상관료 소송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 위와 같은 일부 좀 과격한 내용을 아내에게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한하경 씨 말에 의하면 자신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알려진 것들이 A 씨의 주장이 좀 거짓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일방적인 진짜. 주장입니다. 어쨌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내용까지는 밝혔습니다. 그래요.